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또 오랜만에 찍네요. 제가 최근에 좀 바빴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일을 좀 마무리하고 왔고요. 일을 마무리하고 왔는데 시장은 왜 이 모양이죠? 오늘 거의 못 봤는데 종가쯤에 보고 좀 놀랬어요. 예, 놀랬어요. 생각보다 많이 빠졌더라고요. 코스피가 거의 4% 가까이 빠지고 코스닥은 4% 넘게 빠지고 과연 대응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시장 컨틴전시 플랜이 어떤 건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 역할을 강화한다.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 규제를 완화한다. 세 번째는 공매도 규제를 강화한다. 네 번째는 일일 가격폭 제한을 축소한다. 이게 예전에 계속 금융위에서 말했던 그 시장 컨틴전시 플랜입니다. 지금 4% 가까이 떨어졌고 큰 폭으로 개파락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손절도 약간 여의치 않았던 장이에요. 주말 동안 생겼던 그런 공포감과 나쁜 소식들이 응축돼서 시초가의 형성이 돼버리니까 이게 손절이 쉽지 않은 거죠. 예. 손절이 쉽지 않은 거고 거의 한 2년 만에 가장 큰 폭락인 것 같습니다. 2년 아니지. 1년 4개월 정도? 그때 18년 10월 정도에 떨어졌던 느낌이네요. 저는 시초가 때 안 봐서 그 공포감을 같이 하진 못했습니다. 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짚어보시죠. 이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상황이 됐어요. 예, 계속 경고를 주네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하겠습니다. 산업 전반적인 영향을 보시면 예전에 메르스 당시에 시총 감소 규모나 이런 걸 보시면 소비 산업이 위축되고 관광객 수가 급감합니다. 지금 아시아 권역이 발병 중심지예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 자동차, 반도체, 금융, 유통업종 하락폭이 컸었다. 사스 사례를 분석해 보면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홍콩, 대만 당시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 영상에서 올린 건데 그것도 경고 맞아서 삭제했어요. 자, 1단계는 이제 글로벌 얼럿. 지금 현재 한국이 그렇죠. 제가 예전에 시나리오 써드린 거에서 최종 시나리오까지 왔습니다. 이거 이상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거 이상의 최악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양지하시고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게 더 나올 수 있을까요? 뭐 한국 폐쇄 이런 거가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죠. 확진자 수가 이제 감소하는 구간이 올 겁니다. 단기간 악재는 있었지만 확진자 수 감소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자, 이제껏 전염병이 펀더멘털을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느려졌을 뿐 경거망동보단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점을 잡을 수 없고 바닥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락한다고 해서 손절을 빠르게 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막 종가쯤에 손절하고 막 하락한 뒤에 손절하고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내일 또 하락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제가 뒤에 흐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확률로 접근하는 거예요. 폭락이 있은 뒤에 어떻게 움직였었나. 자, 이겁니다. 지금 보시죠. 현재 1월 31일이 아니죠. 정신 나갔네. 예. 2월 24일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개파락, 개파락 이렇게 했어요. 지금 거의 뭐 폭포수죠, 폭포수. 자, 그럼 보시면 거의 밑꼬리가 없이 끝났어요. 거의 밑꼬리가 없이 끝났습니다. 사실 뭐 여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가까워요. 여기에 가깝고 그럼 내 개파락을 할 겁니다. 개파락한 뒤에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주고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바닥 매수세의 주체는 개미랑 금융투자일 겁니다. 연기금 등도 개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기관이랑 개미가 사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케이스 1을 예상하고요. 케이스 2는 모르겠어요. 일단 두 개 중에 당연히 한 개일 겁니다. 이거는 그 익스클루시브 한 상황을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올 거예요. 무조건 올 건데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였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였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담고 있는 4개의 캔들입니다. 이거 3개의 캔들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케이스에는 맞을 거예요. 보시면 아무튼 예 내일은 개파락으로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미증시도 별로 안 좋고 외진입니다. 예, 이 바이러스 케이스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사우스코리아, 이란 예, 새롭게 공포감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글로벌 마켓이 떨어졌다. 웬일로 또 한국이 많이 언급되네요. 이런 좋은 소식이 언급되면 좋은데 나쁜 소식이 항상 이렇게 사우스코리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코스피가 3.9% 슬럼프했다. 예. 하이 얼럿을 정부가 선포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차이나 블루칩도 있는데 차이나는 별로 안 떨어졌죠. 일본장은 쉬었습니다. 오일이 폭락했다. 금이 폭등했다라는 거고요. 본드가 랠리하고 있다. 채권이죠. 채권이 랠리하고 있다는 거죠.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 IFO 지수가 기대치보다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내신입니다. 기업 신용 등급 뚝뚝 A급 이하 자금 조달 어쩌나. 이거 이마트랑 LG 디스플레이 얘기입니다. 투자 등급을 하향했죠. 이마트는 이제 슬슬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 주문 폭주에도 울상 이 내용을 보면 주문을 많이 하는데 그게 거의 마진이 안 남는 생필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안 나와요. 얼어붙는 소비심리, 경기대책 곧 발표. 경기대책 발표하고 있죠. 지금 15조 추경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 같아요. 이러면 단기적으로 투심에 좀 불을 끌 수 있겠죠. 불을 끌 수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얼어붙은 심리를 녹일 수 있겠죠. 문 대통령 추경 편성 지시 여야 협조한 뜻. 예, 좋습니다. 홍남기 씨가 추경 편성 필요하다고 판단, 속도감 있게 검토한다. 같은 맥락이고요. 재밌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50 마스크 없는 마스크 테마주 생산한 적 없다. 이거 저도 놀랐어요. 예, 이게 스테레오 타입, 색안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50이 마스크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50이라는 회사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50은 본드 만드는 회사 아닌가? 뭐 이러고 있었는데 본드니까 뭔가 마스크랑 뭔가 연관이 있어 보여요. 근데 진짜 이거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뉴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내일부터 마스크 관련 주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와이프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넌지시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마스크 관련주가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이프는 주식에 대해 잘 모릅니다. 주식시장의 생리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거를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뻔합니다. 움직이는 게. 불 꺼진 사무실 가동 멈춘 사업장 산업계 초긴장. 예, 초긴장까지야. 불황보다 무서운 바이러스 반도체 반등론 꺾었다. 꺾였다. 참 이 펜이 무서워요. 이 펜이 무섭습니다. 펜질이. 왜냐하면 지금 뭐 며칠 지금 얼마 떨어졌다고 반등론까지 꺾였다라고 막 이런 게 위기를 조장하는 기사입니다. 저런 거 좀 걸러내야 돼요. 뭐 올해 상승분이 만약에 다 날려먹으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기사입니다. 이건 미래에서 오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폭락하라고 기도하는 뉴스에 가깝죠. 사실 뭐 저런 거에 흔들릴 증시도 아닙니다. 중국이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이 하락한 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현 사태를 잘 대응 못하는 탓이에요.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독일 IFO 기업 체감 지수가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내일은 독일 GDP 발표가 있는데요. 예측치보다 좋게 나올 확률이 높네요. 지금 26일 수요일 자정이니까 내일이 지나는 자정이죠.
그때 12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 그때부터 반등을 시작할 겁니다. 지금 모멘텀이 필요해요. 증시는 돌려주기엔. 왜냐하면 지금 악재가 머릿속에 덮이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자, 오늘의 주식시장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느끼셨다시피 장은 많이 떨어져서 끝났어요. 상승 하락 종목 수는 처참하죠. 이 정도면 하루에 오른 종목이 200 종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올킬 당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 하한가도 나왔고요. 하한가가 뭐였지? 예, 최근에 테마 준 것 같습니다. 공매도 비중은 줄었겠죠. 근데 코스닥 공매도 비중도 늘었어요. 어떻게 늘지 여기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고요. 대차거래 잔고는 좀 줄었고요. 투자자 예탁금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투자자 예탁금 추세가 어땠나요, 이때까지? 제가 한동안 못 봤습니다. 지금 일단은 신용융자는 거의 그대로고 아마 내일 장 시작할 때 반대 매매가 좀 나올 거예요. 내일은 반대 매매가 좀 나오면서 갭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신용융자는 좀 줄 수도 있고 늘 수 있습니다. 되게 아리달송한 말인데요. 바닥 매수세로 들어오는 애들이 미수를 씁니다. 미수를 써요. 바닥을 확신하는데 미수를 안 쓸 리가 없죠.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수가 줄어드는 만큼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융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 예탁금 내일 좀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지난주 금요일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투자자 예탁금이 좀 줄었겠죠. 자,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볼 게 있나요? 외국인이 판 거는 삼성전자랑 ETF입니다. 삼성 SDI는 최근에 상승폭이 컸죠. 그거에 대한 익절 물량일 수도 있어요. 자, 기관은 오늘 좀 사는 것 같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인버스를 기관이 산 걸 좀 보세요. 삼성전자 하락할 때 좀 받았고요. 인버스를 샀고 코스닥 인버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판 걸 보시면 코덱스랑 코스닥 레버리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들 산 게 아닙니다. 산 게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양매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기간 매수세 뭐 하락폭 뭐 어쩌고저쩌고 할 거예요. 그냥 개뿔도 모르는 소리예요. 진짜 좀 장을 좀 들여다보고 그런 말을 해야지. 아무튼 뭐 기간 1900억 매수 인원 숫자만 잡힌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외국인이 판 건 됐고 산 걸 보시죠. 삼성전기를 좀 샀네. 삼성전기가 여러분 제가 차트 그릴 때 기억나시나요? 그냥 흐름상 떨어질 만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비락도 아니고 종목들이 떨어질 만한 위치에 왔는데 그때 하필 이런 위기감이 오는 겁니다. 참 공교롭죠, 이런 걸 보면. 아, 계속 목에 가래가 끼네요. 죄송합니다. LGU 플러스를 좀 샀고 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인버스를 좀 샀네. 외국인이 그렇게 팔면서도 산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쇼커버를 좀 했을 확률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양매수 들어온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이런 거는 코스닥의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이랑 거의 매핑돼 있어요. 매핑돼 있는 종목인데 하락을 이용해서 외국인 기관이 좀 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에 지금 공매도를 좀 상환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하락한 김에 샀거나 아니면 하락한 김에 공매도를 쇼커버했거나 두 개 다 도찐 개찐입니다. 독인 개긴이에요. 에코프로 BM, 헬릭스미스 아무튼 오늘 코스닥 종목들은 낙폭이 좀 컸고 특히나 바이오 종목의 낙폭이 컸습니다. 일단은 이 한 캔들로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정말 좋은 타이밍에 매수 타점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바이오 종목들 10%씩 그 한 자릿수 후반대로 하락한 종목들 보면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두 템포만 참았으면 정말 바이오 종목 괜찮게 살만한 타이밍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크게 하락한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외국인 매수로 잡힌 게 굉장히 많아요.
참 외국인들은 인내심이 죽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사마이급입니다. 장중 상승한 종목입니다. 개판입니다. 한익 익스프레스, 동방은 택배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했고요. 진짜 허구입니다. 허구 여러분 이런 거. GH 신소재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현재 테마주라고 분류하고 있던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BC월드 제약, 예, 치료제 생산 및 유통이랍니다. CJ 시푸드 서울식품 사조 오양은 식품을 사재기 할 거다라는 반사 이익이에요. 웰컴텍은 금값 상승이라고 거의 뭐 자칭 ETF죠. 금값이 오르니까 웰컴텍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빅텍이 오르듯이 웰컴텍도 오르는 겁니다. 시간으로 보시면 대상홀딩스가 택배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올랐대요. 케어랩스는 매각 기대감입니다. 메디포럼 제약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떴어요. 약 100억 원이고요. 운영자금이랑 시설자금이었습니다. 대림재질은 내일 포장박스 드립을 칠 겁니다. 맥ICS는 진단킷 제작 판매로 떴었는데요. 시간에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지표 동향입니다. 예, 지금 다우존스랑 나스닥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리스크를 반영하는 물량이에요. 뭐 반도체 지수, 뭐 바이오텍, 그 다음에 아이시아 코리아는 이게 지금 선행인지 후행인지는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은 뭐 생각보다 안 떨어졌고요. 일본장은 휴장했습니다. 휴장했기 때문에 내일 큰 폭으로 하락할 겁니다. 유로스톡스랑 독일은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그 슬럼프 다운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미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 확 줄어들고 있죠. 확 줄어들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사는 애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채 3개월물은 하락률이 크지 않죠. 이러면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물보다는 장기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건 지금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간 선물은 1%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입니다. 내일 개발학을 2% 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00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를 볼 게 있나요? 예, 금융투자가 좀 사다 팔았죠. 사다 팔았고 연기금 등이 좀 샀는데 지금 연기금 등을 좀 주목해야 돼요. 내일 연기금 등이랑 금융투자가 매수에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내일 얘네까지 매수를 안 하면 기가 막힌 하락이 또 나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일일비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또 손절 타이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하락을 맞았으면 지금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반등하실 때 하실 때란다. 반등할 때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제가 영상을 마지막으로 찍었던 2월 6일인가 그때 제가 그 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손절하실 거면 그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시고 지금 또 하락 맞았잖아요. 그럼 또 지금 손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락 몇 번 보고 제가 팔지 않는 이상 그 손해가 실현되지 않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조금 사다 팔았는데요. 그래도 좀 샀다. 의미가 없네요, 이건. 의미가 없네요. 거의 뭐 시타델 같은 단기 창구가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어떤 외국인인지 머리 끄댕이를 못 잡아보니까 알 수는 없고요. 자, 지금 볼 게 없죠. 예, 다 하락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뭐 다 하락했는데 소형주 위주로 하락했기 때문에 바이오가 많이 박살났을 겁니다. 코스피는 그나마 외국인이 소형주를 좀 샀기 때문에 낙폭이 좀 작았는데 의미는 없고요. 예, 기관이 거의 대형주를 받았어요. 삼성전자를 받은 거죠. 자, 코스피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양을 팔았고요. 이건 진짜 기계적으로 나간 겁니다. 쟤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속이 편합니다. 외국인도 팔고 싶어 판 게 아닙니다. 근데 얘들은 손해는 안 받겠죠. 예, 최근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볼 게 있나요?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그래도? 자, 삼성전자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엄청 폭락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위치가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요. 여기에 비하면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망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 차트를 보면. 어? 망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예. 아, 좀 조정을 줄 수 있겠다. 조정을, 그러니까 차트만 봤을 때 이 삼성전자라는 걸 지우고요. 이가에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상승 추세상. 맞잖아요. 삼성 SDI. 크게 하락했죠. 종가가 마이너스 4.61%입니다. 자, 그럼 망했나요? 여러분, 삼성 SDI 망했나요? 지금 차트상?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됐지, 이거? 궁금하다. 참, 잠깐만요. 자, 매매 내역을 보여다오. 내가 이거 샀었나? 아, 저 이거 샀었죠? 스테이시를 안 샀고. 근데 안 뜬다. 얘가 좀 뜨려면 오래 걸려요. 뜨려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딴 걸 좀 보고 오시죠.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 머티리얼즈는 예, 이것도 이까지 떨어져도 이상할 거 없어요. 떴네요. 마크가. 아, 참. 제가 샀던 바닥이 또 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거 여기서 지지해주면 쌍바닥 돼요. 지지해주면 쌍바닥입니다. 지지 못해주면 하락 추세선 하단이에요. 그럼 지금 굉장히 괜찮은 타이밍이란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여기잖아요. 예. 아무리 못해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음, 셀트리온도 중요하지. 셀트리온 망했나요? 여러분, 차트 보면? 삼성? 아, LG전자. 아, LG전자 진짜 이거 골 때리네. 네, 지금 추세는 타고 가고 있어요. 조금 늦지만, 예. 저선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참 진짜 팔자마자 폭락하네. 야기자라고 나왔어요. 야기자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될 줄은 또 꿈에도 몰랐네. 아직, 예, 쌍바닥까지 멀었습니다. 이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근데, 글쎄요. 예,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투심입니다. 아무리 투심이 안 좋아도요,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압니다. 포스코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적당한지 알아요. 와, 신한지주는 끝장났네, 그냥. 얘는 라임이랑 했겠죠. 그 다음에 현대엘리베이, 이거 대북주. 이게 진짜 대북주 망가지고 있네. 그래서 지금 대북주 하나 사고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처지입니다, 사실. 조금 일찍 산 감이 없잖아 있어요. 남선알미늄. 뭐, 모르겠네요. 필룩스. 필룩스 이까지 오네, 결국엔. 야, 여기를 기다리자라고 했는데, 왔네요. 여기 지지 못해주면 이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노란 네모 안에서 계속 보시는 게 맞습니다. 힐라 올딩스도 지금 살려고 보고 있었는데 39,000원 됐네. 이거 제가 생각했던 라인까지 오네요, 진짜. 이 영역. 최저 3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서. 이것도 샀다 팔았거든요, 예. 슈팅 줄 때 팔았습니다. 미리미리 빠져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건. 자, 왜냐면 데드캣 바운스를 노린 종목은 데드캣 바운스만 먹고 나가야 돼요. NC소프트. NC소프트 망했나요? 예. 정말 시장이 망하고 있나요? 이런 걸 보면. 농심. 농심? 아, 농심. 허, 농심이 지금 짜파구리죠. 한진칼. 한진칼 좋다.
한진칼 좋네요. 시장이 망가져도 얘는 안 망가지네요. 왜냐하면 이 한진칼이라는 종목은 시장이랑 관계가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 그 경영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경영권이 뭐 시장이 망가진다고 해서 경영권이 망가지지 않아요. 정말 시장 정직하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움직입니다. 시장이 망가진다고 해서 한진칼을 팔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DB 손해보험. 손보사도 봐야 돼요. 손보사 올랐네. 네, 손보사는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 시그널이란 겁니다. 얘네 딴에는. 여기서 더 하락해버리면 곤란하겠죠. 삼바. 삼바도 크게 하락했네. 아, 진짜 삼바는 사고 싶은데 못 사네요. 이마트 한번 봐야죠, 이마트. 야, 이마트 신저가 찍었네. 이거는 더 이상 하락하기 쉽지 않은데? 네, 이거 약간 원형바닥형으로 돌려줄 것 같아요. 원형바닥형으로 이렇게. 원형바닥형으로 돌려줄 것 같습니다. SFL 반도체. KMW. 시젠. 얘는 테마주죠. 이거 뭐야, 이거. 수산병을 요상하게 만들어놨네. HL 사이언스를 제가 최근에 사려고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롤러코스터 타네요. 신기하네.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약간 요렇게. 이거 굉장히 재밌는 세력이 붙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에요. 서울 반도체. 이것도 생각보다 강한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네. 셀리버리. 이거는 뭐 떨어져도 상승한 거죠. 고점에서 잡지만 않았으면 이런 건 괜찮죠. 솔브레인. 솔브레인도 생각보다 강합니다, 지금. 예, 생각보다 강한 종목이에요. 파라다이스를 망가졌겠지. 생각보다 안 망가졌다, 또. 이거 LG전자랑 똑같은 꼴이네. 덜 올라갔네. 갑자기 뭐 이슈가 터진 거죠. 스틸튼 헬스케어. 생각보다 안 떨어집니다. HLB 생명과학 많이 떨어졌을 거고. 예. 에코프로비엠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양봉 마감. 에코프로비엠 강하네요. 예. 에코프로비엠은 강하네요, 확실하게. 펠릭스미스. 펠릭스미스는 더 떨어졌네. 좀 손절했죠? 예. 이거 아직 하락이 안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 아련하게 기억이 난다. 왜 손절하셨냐고 했는데 3다시 이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기사 떴나요? 안 뜬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매지원? 아, 불사기 힘든 이유가 있네요, 이걸 보면. 매지원도 힘드네. 매지원도 힘드네요. 알테오젠. 얘는 좋네. 얘는 최근에 계속 올랐죠. 에코프로는 약간 에코프로비엠보다 약해요. 에코프로비엠이 무슨 종목인지 아시죠? 2차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얘들은 전지 재활용 관련주예요. 그 다음에 YG. YG도 사실 사람들이 크게 불만이 없을 만한 종목입니다. 하락을 안 했잖아요. 첨보도 불만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ITM 반도체는 최근에 잘 올랐던 종목이지 않아? 저 이거랑 완전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 조금 아쉽네요. 지금 손해 구간으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욕심을 좀 내다가 손해 구간으로 좀 돌아갔어요. 뭔지 아시죠? 예, 그것도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센트럴 모텍이에요. 씨. 그런 종목은 좀 아쉽죠. 예. 전 시장이 빠지는 건 아쉽지 않은데 그런 종목은 좀 아쉽습니다. 최근에 좀 욕심을 내다가 손해 구간으로 들어간 종목이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예. 제 선택이니까. 자, 그 다음에 BH 이런 것들. 이것도 슬프지 않죠? 사실 종목 자체가. 움직임을 보시면. 예, 여기서 놀고 있네요. KH 바텍. 이것도 슬프지 않겠네요. 이거 완전 누구인가네. 참, 쉽지 않죠. 예. 이거는 예, 괜찮은 라인입니다. 여기서 반등할 확률이 높아요. 더 떨어지면 별 수 없습니다. 이거 손절해야 돼요. 캠트로닉스 똑같네요. 예, KH 바텍이랑 똑같이 움직이네. 이게 강한 진짜 기관 외국인 세력이 들어온 종목들의 움직임이에요. 항상 못 잡도록 쭉 급등시킨 후에 횡보를 시켜요. 거기서 이지선다를 하는 거죠. 얘들아 오를까 떨어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걔들은 답을 알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움직이니까. 자, 볼만한 게 있나요? 없죠. 한국전력 같은 거. 한국전력. 예. 약간 이런 느낌? 이 그릴 때 되게 이상했죠. 미친 왜 이렇게 그리지라고 했는데 역머리 역경을 그리고 있어요. 예, 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거. 저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시장에 빠져도 그렇게 크게 안 빠지죠. 예,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이미 하락을 맞을 만큼 맞아놨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은 약간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이거랑 현대건설, 예, 제가 아까 말했던 대북주입니다. 대북주이자 SOC인데, 예, 제가 좀 슬픈 매매를 좀 했습니다. 이거로 웬만하면 손해를 안 보고 있었는데 슬픈 매매를 했네요. 예, 지금 사자마자 쭉 흘러버렸어요. 아, 이렇게까지 떨어질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건 이게 바닥이 진짜 어딨어라고 했는데 바닥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예. 조금만 더 기다려 볼 걸. 이거 너무 제가 성급하게 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삼중 바닥이라고 전제를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역시 속단하지 말라라는 생각이 나네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아, 진짜 이런 걸 보면 좀 화는 나네요, 사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건 진짜 투자를 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외부 요인인 겁니다. 외부 요인. 이게 좀 대처가 잘 못된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어찌되었건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건 생각보다 빨리 오릅니다.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경계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이입니다. 이 사이. 이 사이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이를 움직여주기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세가 커졌습니다. 이 추세는 사실 없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제 추세는 없습니다. 이 추세는 없고 추세가 좀 커졌어요. 이제 크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이건 똑같잖아. 씨. 지우겠습니다. 이제 다 보셨죠? 자, 추세를 새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D가 맞나요? 네, D가 대충 맞네요. 왜 이러죠, 이것도? 여기 좀 살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꼭대기로 하면 되겠다. 맞죠? 예. 추세가 이렇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야, 뭐가 다르냐? 아무튼 이런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코스닥은 생각보다 많이 추세를 안 벗어났죠. 이렇게 따지면. 예. 코스닥은 예,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쳐다보긴 하는데 반등을 확실하게 한다라고 양시장을 확실하게 반등한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반등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투심이 조금 안 좋아져 있습니다. 투심이 안 좋아져 있는 거예요. 해외 지수, 월트 디즈니, 예, 뭐 저렇게 움직일 것 같다.
iShare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선행하고 있는지 후행하고 있는지. 선행하고 있네요. 선행하고 있네요. 예, 얘는 이미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행하고 있네요. 이걸 봤으면 오늘 장을 예상할 수 있죠. 약간 이렇게 가길 바라야겠네요. 중국 상해. 아, 중국 상해 진짜 잘 올랐죠. 지금 거의 전고점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 조정 보이겠죠, 이렇게 우측으로. 나스닥 결국 위에 때렸죠. 예, 위에 때리고 내려오네요. 예, 뭐 그냥 조정을 보일 타이밍입니다. 확실하게. 다우존스는 좀 약하네요. 약하지만 또 조정 보이고 이까지 하단까지 오면 그냥 건전한 조정이에요. 여기까지고요. 예,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난 망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흐름에 믿음이 있으면 하락을 하는 크게 상승한 적도 있잖아요. 최근에 계속.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그때 바닥을 찍은 이후에 계속 상승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한들 경거망동하지 않았으면 사실 그렇게 슬픈 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까지 상승한 폭에 비하면 하락을 크게 했지만 지금 상승을 시작한 지점까지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고 팔고 막 싣고 올랐을 때 사고 이런 사람들만 지금 완전 개작살나는 장이지, 그냥 약간 좀 이 벨로시티, 이 속도를 믿고 있었으면 사실 오늘은 에이씨 올라온 거 다 까먹었네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하락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맞은 하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숙제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떠들고 이렇게 해서 하락 맞은 게 아니고 외부 요인으로 하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책으로 하락한 게 아니고 다른 주체의 실책으로 하락한 거예요.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